특히 북한산성의 성곽은 투박한 자연석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것을 가져와 석공들이 일일이 다듬는다. 숙종 37년 축성 당시 깬돌을 쌓아올린 형식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함이다. 당시의 유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축성하는 것이 복원을 맡은 석공들에게 주어진 임무. 대개 보면 근처에는 그만 살아있거든요. 그 원청화 이런 거는 그냥 훼손되고 이제 그 이제 주위를 찾아갖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쌓아올린 담장, 즉 여장에서 나타나는 총알은 적의 침입 시 총과 화포를 쏘던 자리다. 근총알은 가까이 있는 적을 보기 위한 구멍으로 비스듬한 경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 반면에 원총알은 멀리 있는 적까지 볼 수 있도록 수평으로 만들어졌다. 성곽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벽의 몸통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채성이 여장을 받치고 있는 형태, 채성 위에 여장석을 올리기 위한 기초석, 즉 지대석을 올린 후 다시 여장을 쌓았다. 여장은 채성 위에 쌓았던 낮은 담을 말한다. 양쪽에 원총안과 강운대에 근총안이 있으며 지붕 역할을 하는 옥계석까지 올려야 여장의 한 타가 완성된다.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곽들은 성벽 위에 쌓은 여장 부분이 훼손된 것들이 많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돌들은 살리되 유실되고 부실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게 이들의 일이다. 요즘의 건축공사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대신 생석회를 사용하는 미장 방법 역시 전통 방식이다. 여기다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저기다 발로 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 총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강회 마감으로 처리하면 비로소 여장의 한 타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한 타를 만드는 데만 보통 3, 4일의 시간이 걸리니 성곽을 복원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북한산성은 조선시대 숙종 37년에 축제된 것으로 총 길이가 12.7km, 성곽의 길이만 8.4km로 조선시대 서울의 중심 요새였다. 끊어진 서울의 역사를 찾아 강산이 두 번 바뀐다는 세월을 나란히 성곽의 터 위에서 보낸 이들이 있다. 바로 아버지 이관우 씨와 그의 뒤를 따라 복원 사업에 뛰어든 아들 이상화 씨다. 이 문화재나 이런 석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반갑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죠. 어려운 점은 생각 안 했는데요.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죠. 뭐 아들이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조가 되어 무너져 내린 성곽의 틀을 바로잡는 중인데, 근데 이게 오래 묵을수록 강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시멘트는 보통 일주일 강도, 뭐 열흘 강도 그러는데 이거는 뭐 10년, 20년 될수록 강해가 더 단단해진답니다. 가급적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성곽 복원 작업은 훼손된 부분을 손보기 전 기술 자문단의 자문을 구한 뒤 최소한으로 성벽을 해체하여 재축성해야 한다. 이에 돌들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설계 도면대로 번호를 붙인 후 하나하나 뜯어내는데, 이때 옛 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번에도 기계의 사용 없이 모두 인력으로 이뤄지는 작업.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다.
여기 없으면 소문 다니고 밀렸어, 이게. 장난치니까, 이게. 여기에 뚫어야죠, 뭐. 여기가 송구다리니까. 여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선조들이 적의 침입에 대비해 주변의 돌들을 모아 빈틈없이 쌓아 올렸던 성곽. 북한 산성은 비상시 전투에도 활용할 수 있게 작은 돌들로 쌓았던 게 특징이다. 성곽 복원이 잠시 중단된 현장. 헬기를 이용해서 석재를 운반할 건데요. 주로 위에 성곽을 쌓을 돌이 부족하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석재를 많이 운반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북한산 현장에 자재와 부식을 운반하기 위해 모든 석공들이 총동원된 것이다. 헬기 작업이 있는 날은 모두가 초긴장 상태. 산 밑의 작업자와 산 위의 작업자, 헬기 조종사와 날씨까지 네 박자가 맞아야만 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산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헬기를 통해 자재를 운반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등산로를 피해 비행한다. 하지만 산 위에서 자재를 받는 일은 석공들이 해야 할 일. 헬기의 거센 하강풍에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신속하게 물건을 내리고 올려야 한다. 이때 헬기 바람에 몸이 딸려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사람이 딸려갈 수가 있어요. 헬기 바람에 이제. 사람이 딸려가요? 예. 이건 꼭 붙잡아야 된다니까. 몸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늘나니? 응. 나 저기 갔다 또 저리 해줘야 돼. 얼른. 특히 헬기가 왕복하는 시간 안에 차질 없이 운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함은 필수다. 헬기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7분. 석공들은 이 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헬기의 연결고리에 자재를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뜬 다음에 바로바로 이거 이어지게끔 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재를 올리기 위해 특별 제작된 대형 그물망에 포천에서 들여온 화강석을 싣는다. 화강석 하나의 무게는 500에서 600kg. 정해진 용량만큼만 실을 수 있다. 1.5톤으로 올라갈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4시간에서 30회 정도? 30회 정도를 할 겁니다. 부지런히 작업해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화강석은 총 45톤 정도. 한 달 동안 성곽 복원에 쓰일 화강석 약 80톤을 옮기기 위해 헬기 운반 작업에만 이틀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는 일. 석공들의 손이 바빠진다. 다행히 이번 헬기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밑에서 깨가지고 나가 일로 올려가지고 우리는 여기 또 쓸 만큼 이제 다시 이제 재단을 해야죠. 성곽의 가장 윗부분이면서 여장 복원의 마지막 코스인 옥계석을 올리기 위해 석공들이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옥계석은 평소에는 성곽의 지붕 역할을 하는데 적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옥계석을 굴러들여 적들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유실되거나 훼손됐던 것들이 이들의 손에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잘 꽉 붙으라고. 망치 이렇게 두드리면서 저희 살이요. 거기다 살짝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토질해서
접착이 딱 잘 되게 움직이지 않고 돌이. 줄 놓고 올려왔다는. 걸려왔어. 걸려요. 자칫 헛발이라도 짚었다간 산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 조금 더 방심할 수 없는 작업.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서의 작업은 아무리 노련한 베테랑 석공들에게도 힘이 드는 작업인데 산의 지형에 맞게 지어졌던 옛 성곽 원형을 찾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를 그냥 놓고 그러면 그냥 잘라. 그냥 잘라줘요. 한 이전만 들어가게, 이전만 들어가게. 실전 오고 저기 이전 안으로 들어주면 되죠. 라운드이기 때문에 대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현재 복원하고 있는 북한산성의 동장대에서 용암문까지의 구간은 최고 70% 경사를 이루고 있어 특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 경사진대라서 이런 게 더 힘들어 보이세요. 예. 미끄러니까 여기가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오늘 복원 구간의 마지막 옥괴석까지 무사히 올려졌다. 이렇게 한타 한타 쌓아 올리다 보면 언젠가 북한산성의 성곽이 제 모습을 찾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북한산을 깨우는 석공들의 망치질 소리. 작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성곽 복원은 이들에게 숙명이자 보람이기 때문이다. 이런데 사이에 굳은 살 아니에요? 지금 만져보고요. 남들 이렇게 만지면은 놀래야. 거칠거칠하니까. 이 굳은 살이 그러니까 배기는 거예요. 망치를 하루 종일 이걸 하니까. 이렇게 넘들이 볼 때 작업복 입고 이렇게 이러니까 좀 추억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광인 정신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인왕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진 서울 성곽이 석공들의 손에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작업장. 현재 복원 중인 서울 성곽의 인왕산 4단계 구간은 서울 성곽 복원공사 중에서도 최대 난코스 구간이다. 최고 어려운데요. 왜 그렇습니까? 응? 하도 고발가 세가지고 뭐가 사람이 쓸 수가 없어. 제대로. 서울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성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축성된 서울 성곽. 조선시대 한양의 전경을 표현한 도성도와 옛날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1975년부터 단계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주요 능선을 잇고 있는데 현재 4단계 구간 336m를 복원 중이다. 다른 석공일에 비해 성곽을 복원하는 일은 두세 배 더 손이 가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 때문에 성곽 복원 작업은 대부분 경력이 많은 베테랑 석공들이 투입돼야 하고 있다. 나리선 도드락 망치를 이용해 돌의 표면을 가공하는 도드락 다듬 공정은 망치에 일정하게 힘을 주어 수십, 수백 번 내리쳐야 하는 일. 예. 나이 먹어서 돌아서 그래요. 일만 해서. 돌 표면을 다듬느라 집중하는 사이 석공의 얼굴은 금세 땀과 파편으로 뒤범벅이 됐다. 한편 다른 석공들은 성곽에 여장돌을 쌓는 작업에 한창이다. 여기 저쪽 돌을 그린다.
그냥 너무 안 돼. 살짝 끼워줘. 그렇지. 지금 작업하는 구간은 워낙 경사가 급하고 지대가 높아 여장돌 하나를 놓는 일도 만만치 않다. 조금 더. 그만. 성돌에 맞댄 부분에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전통 축성 방법인 정방형 쌓기를 기본으로 하는 서울 성곽보관. 성돌 간의 마찰력을 줄여 튼튼하게 성곽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다. 여담 쌓는 거예요, 이게. 여담. 이게 여담이에요, 이게. 여장은 성벽 위에 쌓는 낮은 담으로 적에게 성 안쪽이 보이지 않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었다. 이쪽으로 길 적에 이 긴 놈을 해서 여기까지 물구나까지 넘어가게 놓으라 이 말이야. 예? 그래야 건들대도 않지. 예? 뒤집어 쓰게 여기까지. 하나에 300~400kg이 나가는 여장석을 올리기 위해 장비는 현대화됐지만 축조 방식은 옛 방식을 따른다. 여장석을 올린 후 잡석을 넣는 것을 뒤채움이라 부르는데 이를 통해 성곽이 더욱 견고해지게 만들었다. 미장 작업도 전통 방식을 따르는데 시멘트 대신 흙과 생석회를 물로 개어 바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강회 마감은 세월이 지날수록 성곽을 더욱 단단해지게 한다. 자세히 보면 성돌의 모양이 마치 옥수수 알갱이처럼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수평 쌓기의 방법으로 옛 성곽에서 나온 유구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찾을 수가 있었다. 옛날 거하고 똑같이. 이 아루지고 온 데는 이게 빤 뜯은 데는 되지만은 아루지고 조금씩 구부러지는 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서 맞추는 거야. 이 돌아가는 거. 6전으로 넘어. 6전? 6.5. 얼마야? 430. 그건 300이니까 300 올라가면 되는데. 성벽을 쌓을 때는 전통 방법인 퇴물림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래는 무겁고 긴 돌을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를 줄여서 조금씩 뒤로 물려가며 쌓는 방법이다. 딱딱 들어가게 고조형이. 뭐지? 여기가 이게 여기 너무 등 들어갔어. 태물림이 들렸어. 여기는 태물림이 거기. 성살적에는 태물림을 해야 원칙이요. 요마치씩 넣었어 3cm. 그러니까 요게 뒤로 쌓는 거야. 그래야 이 성이 튼튼해지는 거야. 오래 가면서 이게 딱 힘이 실려가지고 제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옛것과 새것이 만나 성곽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성곽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성벽의 몸통 부분이라 볼 수 있는 채성이 여장을 받치고 있는 형태. 그 위에 여장석을 올리기 위한 지대석을 올린 후 다시 여장을 쌓았다. 여장은 채성 위에 쌓았던 낮은 담을 말한다. 양쪽에 원총안 2개와 가운데에 근총안이 1개 있으며 지붕 역할을 하는 옥괴석까지 올려야 여장의 한타가 완성된다. 서울 성곽은 1396년 태조 5년에 축제된 성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였다. 세종과 숙종 때를 거쳐 재정비됐는데 일제의 침략으로 여장 부분이 거의 훼손된 상태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훼손되고 무심히 방치됐던 성곽을 복원해내고 있는 사람들.
길게는 30년이 넘는 시간, 짧게는 몇 년에 걸쳐 이곳의 석공들은 서울 성곽복원에 매진하고 있다. 이게 여장 구간에 들어가는 옥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장 맨 윗부분에 덮는 거, 덮개. 그 구간마다 그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옥계석도 사이즈가 조금씩 틀리게 들어가요. 성곽복원에 사용하고 있는 석재는 포천에서 생산된 화강석만을 쓴다. 당시 재질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차로 수작업 가공을 해서 필요한 양만큼 가져오고 있다. 하나에 300kg에서 400kg까지 나가는 화강석 운반을 위해 성곽복원을 하는 동안 모노레일 석대를 하루 종일 운행하고 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인왕산 구간은 서울 성곽복원 구간 중에서도 최대 난코스로 작업을 하기 위해선 가구조물 설치부터 단단히 해야 한다. 석공들은 병사진 3비탈을 300kg이 넘는 옥계석을 치고 올라야 하는데 여장 위까지 안전하게 옥계석을 올려야 한다. 산 위에서 작업을 하는 석공들은 점심 식사조차 편히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한마디 최고 좋구먼. 좁은 등산로 한켠에서 겨우 하는 식사. 그냥 좁아서 등산로서밖에 못 먹어요. 자세가 안 나와 그런데. 허기를 달랜 석공들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저 올라가야지, 꼭대기로 올라가야지 편히 쉴 수 있지만 밑에서는 쉴 데 갖고 적당치가 않아. 오늘 작업의 하이라이트인 옥계석을 올리기 위해 석공들이 다시 분주해졌다. 여기 있는 거 저 아래에서 한 600짜리 올려놓으면 되잖아. 거기는 조금 자른 거. 거기만 잡아놔. 내가 하겠나를 빼줄게. 성곽의 여장 한 탈을 올리는 데만 보통 사나흘 이상 걸리는 복원 작업. 그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됐어. 이제 성곽의 지붕인 옥계석을 다듬어서 올리면 한 타가 무사히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목도꾼이 나섰다. 이게 진짜 목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도라고. 목도란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얽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예로부터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 위해 사용한 전통 방식이다. 미칠까요? 요령이 없는 사람이 잘못하다가 자칫 몸의 균형을 잃기라도 한다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목도 작업. 너무 땡겨. 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봐요 거기서 하나 둘. 됐어 여기. 이건 돌아가죠. 특히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됐어. 호가도가 먼저요? 올리려면 호가도가 먼저네. 그거 딱 콤비가 잘 맞아야 되는데 힘만 안 목도기가 맞으면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설치한 구조물과 성곽 사이가 무거운 돌을 나르기에 좋지 않다. 발판 하나 오래 하나 놔봐. 저. 발판 하나 줘봐.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여기까지. 아찔한 철판 위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석공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옥계석 하나의 무게는 350kg 정도. 4명이 나눠들어도 상당한 무게다. 게다가 목적지는 아찔한 성과 꼭대기.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로가 내는 구령에 맞춰 꼼짝하지도 않을 것 같던 옥계석이 조금씩 운반된다. 여기는 괜찮아. 좀 더. 아, 옛날 선조들이야 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식으로 똑같아 이제. 그때는 또 이렇게 단도리도 못하고 두 개. 흙으로 전부 채워서 580하고 코가 도고 2개.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마지막 옥계석을 둘러매고 나선 석공들. 돌아 뒤에 돌아 돌 너무 붙잡아도 내가 못 올라가. 아니 돌만 붙잡아도. 저 따라앉아. 가만히 이제 올라가서 들어. 드디어 마지막 옥계석까지 무사히 올려졌다. 잘 됐잖아 이제. 옛날하고 이렇게도 옛날에도 이렇게 크고 내려 해놓는 거야 옛날 마냥. 이렇게 올린 여장 한 타의 길이는 약 1m 정도. 앞으로 1m 또 1m씩 높아질 성곽을 기대해야 한다. 어려운 작업을 끝내고 나자 갑작스레 하늘빛이 변했다. 빗방울까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몸에 비도 맞아야 시원하니 좋다고. 그런데 비 내리는 모양이 영 심상치 않다. 여기다. 웬만하면 작업을 이어가려던 석공들이 서둘러 작업을 정리한다. 빗속에서의 작업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산비탈에서 잘못 발을 헛디뎠다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돌은 비가 오면은 미끄러워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옥계석을 무사히 올리고 기분이 좋아 보이던 강신각 씨도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비 오고 그러면 작업이 차질이 있지. 자꾸 늦춰지니까 빨리 해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걱정돼요. 수도권 일대에 기습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폭우라는데 며칠 뒤 폭우가 그치고 말끔한 얼굴을 내민 인왕산. 며칠간 내린 비로 작업이 중단됐던 현장에 나와보니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종종 속을 썩이던 모노레일이 말을 듣지 않는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아침마다 애 먹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애가 탄다. 한편 산 위의 작업자들도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하지만 토사가 좀 쓸려왔을 뿐 다행히
성곽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전혀 뭐 무너지지도 않고 아주 상태가 양호하네. 참 대단해요. 선조들 쌓아놓은 거고. 며칠간 작업이 중단된 탓에 그동안 밀린 작업량을 맞추려면 오늘은 좀 부지런을 떨어야 할 것 같다. 우선 필요한 자재들부터 현장으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모노레일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애를 먹이더니 급기야 모노레일이 말썽을 부린 것이다. 모노레일이 없으면 자재를 옮길 수 없으니 작업에 차질이 생긴다. 글쎄요, 고장이 났으니까 이유를, 원인을 알아야지. 고쳐봐야지. 아직 어디가 고장난 건지 모르시고요. 고쳐. 후진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엔진이 안 들어가. 이게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조금 해봤는데. 근데 부딪혔어 안 부딪혔어? 안 부딪혔지. 부딪히기 전에 내려가는 거 막. 그렇게 잡았어? 공처리가 막 뛰어내려가면서 잡은 거. 결국 뒤쫓아오던 모노레일에 실렸던 자재들도 모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짐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모노레일이 멈춰준 게 참만 다행이다. 위험할 뻔했어요. 이게 잘못되면 저 아래까지 그냥 놀이기구처럼 그냥 무한대로 내려가 버리고. 모노레일을 고치는 동안 한 팀은 여장 복원 작업에, 다른 팀은 성벽 해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옛 성곽태에 비집고 자란 나무 뿌리부터 뽑아줘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가운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끔찍을 안 하네. 좋기 7, 80년은 돼 보이는 나무. 여기 하나 있구나. 이게 성벽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성도 밀어내고 돌도 다 깨져 있어야 되는데. 성곽을 복원하는 일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들고 있어. 찍어버리게. 뭘 찍어? 저 안쪽으로요. 안쪽으로. 거기 말고 안쪽에. 오케이. 아, 저기다가 좀 이따 번호를. 훼손된 성벽은 남아있는 유구를 바탕으로 다시 쌓는 게 원칙이다. 옛날 선조들이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그때의 성돌을 놓아 성벽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다. 맞아요? 깨진 돌을 사돌로 바꾸는 거예요. 깨진 돌은 사돌로 바꾼다. 최대한 유구를 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랜 세월을 견디며 훼손된 것들과 없어진 것들은 새로 만들어 성벽을 쌓는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 다시 서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때론 잊혀지고 또 방치되어졌던 성곽. 정직한 이들의 손길이 죽은 성곽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어렵게 힘들게 했는데 저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그랬는데 해놓으니까 좋다. 그러지 이제 지나가면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복원하는데 힘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